극한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극한 이런 겁니다. x가 움직여요. 어떻게?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이때 x는 a가 아닙니다. 그때 만약에 fx가 즉 x 가로가 움직이는 거예요. 가로가 움직일 때 세로 y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알파로 다가갈 때 우리 그때 그 알파를 극한값이라고 부르겠다. 알파를 극한 혹은 극한값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극한이 존재하면 알파가 존재하면 수렴한다. 즉 극한을 계산하면 수렴하거나 수렴하지 않거든. 즉 극한이라는 건 경향성이야. 경향성. 이해돼요? 네가 밥을 열심히 먹어. 밥을 짱 열심히 먹고 있어. 밥을 먹으니까 오늘은 80이었어. 한 달 뒤에 90. 두 달 뒤에 100. 달씩 지날 때마다 몸무게가 10kg씩 뛴다고 치자. 맞아? 그러면 얘는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수열은 일반항, n번째 항, 이게 한 달 지날 때, 두 달 지날 때, 세 달 지날 때 이런 거잖아. 그러면 n달 지날 때가 an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뭐야? 수열이지. 극한은 더 가. 그럼 계속 가면 어디로 가지? 경향성을 보는 거란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이해돼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매달 10kg 쓰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거란 말이야. n번째 항을 넘어서서. 이해돼? 그럼 나는 무한전이 흐르면 왕뚱땡이가 되겠지. 몸무게가 무시무시하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죽겠지.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보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또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81이었어. 겁나 다이어트를 해. 다이어트 했어. 그죠? 80.1이 됐어. 그죠? 더 했어. 80.1이 됐어. 더 열심히. 짱 열심히. 짱 열심히. 아무리 해도 계속 줄긴 줄는데 이렇게 줄어. 그럼 이제 얘는 결국은 80 근처로 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나는 다이어트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안 줄을 거니까. 그럼 난 내 몸무게가 80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내가 어떠한 실제로 x가 움직일 때 이 상황은 x가 시간이라고 본 거거든. 가로가 움직일 때 얘가 다 세로야. y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해돼요? 그럼 얘는 다음처럼 어떻게 돼? 그래서 무한히 커지겠지. 얘는 어떻게 돼? 어떠한 값으로 가지. 즉 경향성은 둘 중에 하나야. 무한히 커지든가 혹은 무한히 작아지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느 한 값에 다가갈 수 있어. 그럼 어느 하나의 값에 다가가는 걸 수렴한다고 부르고요. 그게 아닌 모든 상황은 수렴하지 않는다 혹은 발산한다 라고 부를 건데 그 뒤에 볼 거고 일단은 이렇게 언어의 어떤 한 값에 무한히 다가가는 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다시 x가 a로 한없이 나갑니다. 근데 x는 a가 아니야. 근데 fx가 이때 x가 어떠한 값으로 다가갈 때 y도 어떤 값으로 다가가면 그 무한히 다가간 이 알파를 극한 혹은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알파가 존재한다면 걔를 수렴한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x가 한없이 다가간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x가 간대 a로 어떻게? 한없이. 우리가 극한은 리미트거든. 리미트에서 떼서 림이라고 쓰는 거예요. 즉 x가
무한히 a로 다가갑니다를 기호로 리미트 x가 화살표 a라고 쓴다고. 이때 fx는 어디로 갑니까? 인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이 결과가 어떠한 알파, 단 하나의 알파로 다 간다면, 그 항성 자체가 앞으로 간다면, 즉, 이 알파는 극한이라고 부르는데, 극한은 마지막 한계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계점, 궁극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교양성이 어디까지 가는가, 한계가 어딘가. 만약에 알파가 등장한다면 한계로 갔을 때 그때 목표 지점이 알파인 거야. 이 극한은 만약에 x가 어떠한 값으로 무한히 다가간다면 fx도 어떤 값으로 무한히 다가갈 거야. 그럼 알파로 간다면 그 끝이 목표 지점이 알파인 거야. 알파로 수렴한다면.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즉 x가 무한히 a로 다가갈 때, x는 a는 아니지만 그때 어떤 y가 어떤 하나의 값인 알파로 무한히 다가간다면 이 알파를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극한이나 극한값 알파가 존재한다면 이 상황을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부를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극한을 하고 있지만 극한 연속 미가의 목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 근데 지금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냥 찾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메인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무한히 다가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예요. fx가 ex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항상 그렇지만 지금 책은 그래프로도 많이 푸는데 그래프는 지금 메인 풀에 될 수 없어. 그냥 지금은 그래프로 보면 이런 식구나 정도라고 넘어가야 돼. 이해돼? y는 f가 있으면 이 친구는 지금 1름 얼마 1르면? 1르면 2거든. 네. 1름 2야 이렇게. 맞아요? x가 y를 왜 다 간대? 그러면 x가 있고 fx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지금 1로 다가가고 있다. 그럼 x가 1로 다가가는 방법은 두 가지겠다. 첫 번째 0.9, 0.9 넣으면 얼마야? 1.8이지. 맞아? 네. 한 0.9 넣으면 y값 1.8이지. 맞아? 0.99 넣으면 1.98이지. 맞아? 0.99 넣으면 1.98이라고. 맞아? 0.999 넣으면 1.998이거든. 맞아? 네. 즉 우리가 x가 점점 y로 다가간다 이렇게. x가 점점 y로 다가 이렇게. 0.9, 99, 999 점점점 1에 무한히 다가가고 있는 거 맞아? 그럼 x가 점점 1에 다가가면 y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2로 다가간 것처럼 보이니? 네. x가 점점점 0.9, 99, 999 그럼 그때 y도 1.8, 1.98, 998 다 가죠? 네. 점점점 다 가도 맞아?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1 넣으면 2.2야. 1.01 넣으면 2.02야. 2.02 넣으면 미안합니다. 1.001 넣으면 2.0002야. 맞아? 다음처럼 1.1이면 2.1 1.01이면 2.002 0이네 이거 이렇게 그죠? 맞아요? 네.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x가 큰데 다가고 있지. 그럼 마찬가지 y도 점점점점 이로 다가오는 거 맞아? 점점 다가 맞죠 이렇게? 네. 어디로 다가오고 있어 지금? 1. 1,2 x가 1로 갈 때 y가
2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네. x가 움직일 때 y가 어떻게 돼요가 궁금한 거야. 항상 가로가 움직일 때 세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야. x가 1로 무한히 다가가면 y도 2로 무한히 다가가는 거 맞아? 네.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x는 1이 아니고요. fx 2가 아니야. 즉, 이 근처로 가고 있고 2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 맞아? x가 1이 아니야. 1로 무한히 가면 y도 2로 무한히 가고 있는 거 맞아? 네. x가 1 향해 가고 있으면 y도 1 향해 무한히 가고 있지. 2가 1이 아니고 2가 아니야. 무한히 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극한은 일단. 이해돼? 네. 그러면 얘를 기로 쓰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고요. 그때 fx 2x죠? 그게 어디로 가고 있다? 2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리미트 x가 1로 무한히 다가가면 2x 다음 친구의 y값은 2로 무한히 다가가고 있다. 이때 x는 1이 아니고요. 2로 가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2가 아니라 2로 무한히 가까워지고 있고 목표 지점이 2인 거야. 그 근방의 함수값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이제 뭐가 문제냐면 fx가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전까지 우리가 배운 건 1차, 2차, 유리, 무리, 지수, 삼각, 록을 배웠거든. 7종의 함수를 배웠습니다. 그 7종의 함수는 가장 이쁜 함수들이거든. 교과서에 등장하는 1차, 2차, 유리, 무리, 지수, 삼각, 로그는 7종. 여기다가 미적분 원을 배우면 3차, 4차까지 9종 함수들은 가장 이쁜, 가장 짱짱 이쁜 친구들이란 말이야. 다 돼. 모든 성질이. 이해돼?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빵꾸난 함수라든가 어긋난 함수들이 등장할 거거든. 그러면 x 빼기 1분의 x 제곱 빼기 1이 뭐냐? 라고 하면 이 친구 인수분해 돼야 한대.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면서 x 빼기 1이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x 더하기 1이거든. 야 그러면 애초에 x 빼기 1이라고 주면 되지. 왜 귀찮게 분모에 x 빼기 1을 줘갖고 혼란스럽게 할까? 다음 fx랑 gx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가 다를까? 함수는 항상 뭐라고?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항상 함수는 뭘 먼저 본다? 함수 1바가 뭐라고? 함수 1바가 뭐라고? 함수를 생각하고 싶다. 항상 1번 조건이 뭐라고? 정의역 치역. 즉 이 친구 다항함수의 항상 정의역은 뭐야? x의 범위가 뭐야? 항상 다항함수의 정의역 모든 실수예요. 즉 x의 범위. 지금 y는 x 더하기 1에서 x가 안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x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 모든 실수야. 얘는 뭐가 안 돼? 정의역이 뭐가 빠져 있는 거야? 1이 안 된다고. 1이면 뭐 빵일 거 아니야. 안 돼요. 다음 수는 정의역이 1이 아닌 모든 실수인 거지. 즉 gx는 어떻게 생겼냐? gx는 그냥 x 더하기 1의 그래프니까 다음처럼 생긴 게 gx야 이렇게. 이게 y는 gx란 말이야. 맞아? 근데 fx는 약분하면 똑같잖아? 그럼 뭐가 다르냐면 1에서 빵꾸나 했어. 1은 뭐야? 1르면 함수가 얼마 1르면? 야, 1로 함수가 얼마 1르면? 1은 뭐 나와? 2요. 이렇게 빵꾸나 했다 빵꾸. 이렇게 다음 친구는 정역이 무언가 빠져있으면 다음 친구는 빵꾸난 친구입니다. 이해돼? 그럼 빵꾸랑 안 빵꾸는 gx는 빵꾸가 없고요. fx는 빵꾸가 있지. 맞아? 정확히 말하면 정역이 x가 1에 모든 수가 되어 있다면 이 친구는 x는 1에서 함수값이 있다 없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값이라는 건 대입한 값이거든. 함수값 있어 없어? 없다. 즉 f1이 있다 없다. f1이 없다야. 이제 안 와.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 즉 뭘 보냐면 그 칸값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극한값 계산해보지. 얘는 극한이고 얘는 함수값이란 말이야. 봐봐. 그림을 보세요. 빵꾸죠? 지우면 x 더하기 1이야. 정확한 그림이 이거지만 극한 존재하거든. 왜냐면 x가 1로 무한히 간다. 1로 가죠 이렇게. 맞아요? 네.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점점 봐. 가로가 움직일 때 세로가 어디로 가냐? 가로가 이렇게 가. 그럼 y 어디로 가니? y가 어디로 가? y 어디로 가? y가 어디로 가냐고. 숫자 넣으면 0.9 넣으면 0.9는 뭐 나와 이거? 0.9는 뭐 나와? 0.9는 1.9 아니야? 0.99 넣으면 1.99 그럼 y가 2로 가안가? 반대로 1.1 넣으면 2.1 다음처럼 가잖아. 네. 1 넣으면 2.1 1.01 넣으면 2.01 맞아?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x가 1로 무한히 가면 y는 이 점으로 y가 2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러면 다음 친구의 극한 2야. 실제로의 계산은 약분 치면 x가 1이니까 2거든. 그래서 좀 의구심이 생긴다. 어떤 의구심이 생기냐면 이거 왜 지금 함수값이 없는데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거든. 지금 함수가 없는데 존재하고 있잖아? 맞아? 네. 다시 이거 가보자. 봐봐. 리미트 x가 1로 할 때 x 더하기 1이 뭐니? 맞아? 그럼 똑같이 이 친구도 지금 얘는 막혀있거든? 1이면 얼마야? 2지? 네. 맞아? 그럼 똑같이 우린 이건 도움이야 도움. 원래는 이 식으로만 문제를 풀어야 돼. 맞아? x가 1로 가면 그래프상 x가 1로 무한히 가면 y는 어디로 가고 있어 y는? 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1로 가고 있지. 네. 그래서 2인데 재생하면 1은 얼마야? x 1이면 2지. 즉 이 친구는 함수값이랑 계산값이랑 똑같거든. 이 그림은 y는 x 더하기 1은 f1이 얼마야? g1 g1이 뭐야? 2인데 얘가 뭐냐면 대입해서 존재하는 걸 함수값이라 불러 이렇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를 뭐라 불러? 얘는 극한값이라 부른다고.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 함수값과 극한값은 관계가 없거든. 일반적으로 함수값의 존재 여부든 함수값이 있든 말든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은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 없어요. 없어 관계가. 근데 이거 왜 같냐면 같단 말이야.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가 배운 함수들은 이쁘다고. 정확히 말하면 이 친구는 연속이거든. 정확히 말하면 연속 함수는 합성 함수랑 연속 함수는 함수값이랑 계산값이 항상 같아. 그럼 뭐가 연속이냐면 우리가 배운 모든 함수가 연속이야. 1차, 2차, 유리, 무리, 지삼로는 연속이야. 우리는 연속만 배웠단 말이야 이제까지. 가장 이쁜 것만 배워온 거야. 가장 이쁜 건 연속이 뭐냐면 연속의 정확한 뜻은 안 끊기면 빵꾸 없이 안 끊긴 게 연속이야. 그럼 우리가 배운 7종의 함수 중에서 안 끊긴 게 있어? 빵꾸한 게 있냐고. 다연속이란 말이야. 연속은 항상 똑같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하지. 그럼 뭐 했어? 넣었다고 이렇게.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극한으로 하면 그냥 넣으면 돼. 2란 말이야 이렇게. 왜 넣냐면 1차, 2차 유리, 무리, 상관로 전부 다 연속 친구들은 항상 같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원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본질이야. 안 그리고 싶다. 우리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1차, 우리가 물론 1차, 2차 유리 그런 건 다 그릴 수 있지만, 안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게 문제란 말이야. 안 그리고 문제를 풀고 싶은 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연습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빵꾸 없는 함수를 넣으면 돼, 이렇게. 넣는 게 함수값. 그게 극한이 항상 1차단 말이야. 왜? 연속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빵꾸 난 친구들은 연속이 아니야. 그럼, 이렇게 그자치 친구들은 보통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없지만 극한 존재하는 상황인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답을 보고서 이 친구는 빵꾸난 함수구나. 함수값은 없구나. 그리고 근데 약분하고 나면 이 새끼는 함수값 없지만 극한을 때리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겠지, 이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약분 치고 x하게 나오면 이 친구는 1이면 2라고 우리가 극한 계산할 수 있다고. 이해돼? 빠꾸가 문제인 겁니다. 빠꾸하는 그냥 넣으면 답 나와요. 빠꾸는 보통 분모가 0이 되면 보통 빠꾸야. 그렇기 때문에 빠꾸를 제외하면 그냥 넣으면 답 나와. 다시 본다. 다 적었어? 네. 이제 1번. 다음 친구. 이거 빠꾸. 지금 3번은 빠꾸 났어, 안 빠꾸 났어? 안 났어. 빠꾸 안 났지? 이런 게 지금 x는 3에서 연속인 거야. 이건 그 다음 단원입니다. 연속하면 되게 이쁜 거구나. 안 끊긴 거구나. 그럼 어떤 상황이 연속이냐면, 봐봐. 이 친구 함수값 얼마야? x는 3에서 함수값 얼마니? 2. 3 넣으면 뭐 나오니 이거? 2요. 함수값은 x에 숫자를 넣었을 때 y값 f3이 2지. 극한값 이 뭘까? 극한값은 리미트 x가 3로 할 때 fx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x가 점점 3으로 다 가면 y는 어디로 가고 있어? 2. 2로 가고 있죠? 즉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고 서로 같지? 네. 그 상황이 연속인 거야. 빠꾸가 없습니다. 맞아요? 빠꾸 났지? 맞아요? 네. 빠꾸 나 있으면 잘 봐. 이거 함수가 얼마야? 잘 봐. 빠꾸 났지만 색칠이 어디? 함수값이라는 건 F7은 이거 7이면 색칠이 어디 돼 있어? 색칠이 3. 3에 돼 있잖아. 즉 함수값은 어디에 색칠돼 있습니까? 인 거야. 7이면 3이야 지금. 맞아? 극한값은 리미트 x가 7로 갈 때 fx가 뭐니? 그러면 함수값은 3으로 가지만 극한은 x가 7로 갈 때 왼쪽도 4, 오른쪽도 4. 둘 다 4로 가고 있네? 네. 이해돼요? 네. 즉 다음처럼 빵꾸 나 있으면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다르다고. 이렇게 안 빵꾸가 나 있어야 연속이야 같다고. 빵꾸면 달라요 이렇게. 이해돼? 네. 이 상황은 극한은 존재하고 사지만 함수값도 존재하지만 다를 뿐인 거예요. 이해돼? 네. 이 친구는 함수값은 있단 말이야.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봐봐. 왼쪽은 어디로 가? 왼쪽 리미트 x가 사용할 때 10으로 가면 그 리미트 x가 10으로 가고 있잖아 이렇게 fx가. 네. 그러면 왼쪽은 어디로 가? 5. 오른쪽 어디로 가? 6. 즉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지? 네.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면 극한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한은 하나의 값으로 다 가야 돼.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걸로 가면 얘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돼? 네. 한번 봐봐. 읽어볼게 다시. 다음 그림이 연속인 그림인 거야. 빵꾸도 없고 이어져 있는 게 연속이야. 그러면 극한 존재, 함수값 존재 같지. 얘는 정확히는 빵꾸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불연속이라고 불러요. 즉 연속하지 않지. 연속은 빵꾸 없이 이어져야 돼. 얘는 빵꾸가 있으니까 거기서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불연속인 거거든.
그럼 불연속이면 어때? 함수값과 극한이 다르지. 이해돼 있어? 얘는 어긋나 있지. 얘는 극한 어긋나면 뭐가 없어? 극한이 없습니다. 극한값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럼 얘 읽음 뭐라고 한다고? 얘는 어긋나 있다. 함수가 어긋나 있으면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는 극한이 있다야. 극한값 존재지.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면 안 어긋나 있는 거야. 즉 극한이 존재하면 이어졌지. 빠꾸났지. 둘 다 어긋나진 않았잖아. 얘는 어긋났지. 어긋나면 극한이 없고 안 어긋나면 있는 겁니다. 극한값이. 이해했어? 그러면 극한값으로서 그래프의 개형도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돼? 네. 그래서 fx가 이 친구는 다함수란 말이야. 다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얘는 안 끊겼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 구하라고 치면 함수가 똑같아. 그럼 그냥 1 넣으면 돼. x에. 이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gx는 지금 2에서만 끊겼거든. 맞아? 2에서 빠꾸라는 소리야. 어긋나지 않았어. 오케이? 네. 그러면 극한값 계산하지. 그럼 2에서 함수값은 없는 거 알고 있어. 얘는 분모 빵이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되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하면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 인수분해하면 지워지고 x 더하기 2니까 지워지고 나면 이름 살릴 거 아니야. 그죠? 얘는 x는 2에서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은 존재하는 거라고. 약분 쳐서 2이면 지금 0분의 0 나오니까 안 되네. 약분 쳐 지워지네. 지워져서 이름 사면 다음 친구는 분모에 2를 못 넣어. 왜냐면 그 함수가 없기 때문에. 함수가 없지만 극한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다음처럼 수시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지 항상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아니야. 그림을 주면 땡큐지만 그게 아닌 이상 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은 거라고. 이해돼? 네. 이렇게 상수함수가 그게 유니크한 상황인 거거든. 다음처럼 상수함수야. 마찬가지 다음 친구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가 뭐니? 그럼 y는 c니까 모든 y 값이 c거든. 그러면 x가 x가 a로 무한에 가면 y는 어디로 가? 어차피 c밖에 안 나오거든. c겠죠? 얘는 정확히 말하면 c2다, c2다. 얘는 c로 무한히 다가가는 게 아니라 c2다.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3은 어디로 갑니까? 그럼 다음 극한값은 3이거든. 즉 극한이라는 게 무한히 어디로 갑니까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이래. 그럼 3인 거거든. 그럼 3으로 무한히 가까워진 게 아니라 그냥 3인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정확히 말하면 얘는 3이다라고 3이다.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갔는데 3x야. 그럼 얘는 다함수니까 대입해갖고 3이라고 쓰지만 얘는 3으로 한없이 다 간다라고. 이해돼? 네. 이거 이 둘 다 뭐라고? 3으로 수렴한다. 즉 수렴한다의 종류가 두 개 있는 거야. 3처럼 그냥 쭉 3일 수도 있고 혹은 3으로 무한히 다 간다. 이제 한 거. 인 거라고. 상황이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수렴 상황이 두 개인 거라고. 그러면 얘가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얘가 특수한 상황인 거거든. 그럼 특수한 건 뭔 소리냐면 발레가 많이 나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발레 찾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인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수렴이 존재하면 이 두 개를 말하는 겁니다. 상수로 수렴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처럼 어긋난 함수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x는 1에서
구역이 나누어진 함수란 말이야. x에서 지금 왼쪽 x에서 잘려있지? 어긋나 있지? 그럼 어긋난 걸 정확히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x1에서 구역이 나뉜 함수란 말이야. 맞아? 네. 그럼 이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뭐라 물어봐. 그럼 뭘 물어보면 지금 극한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맞아? 아까 내가 계속 왼쪽에 다가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다가갈 수도 있잖아. 즉 우리가 극한을 정확히 말하면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 있어. 그럼 왼쪽에 다가가는 걸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럼 오른쪽에 다가가는 건 뭐라고 부르겠어? 우극한을 부르겠지? 그래서 극한 가면 정확히 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구해서 둘 다 같은 것으로 수렴해야만 극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항상 구해야 돼. 좌극한이 뭐냐면 왼쪽에 다가간다. 뒤로 쓰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갈 때 fx가 씁니다. 즉 1 마이너스라는 건 1보다 조금 작은 쪽에 다간다. 그게 왼쪽이거든. 지금 다음처럼 x는 1로 잘려있잖아. 이렇게 x는 1로 함수가. 맞아? 네. 그러면 이쪽은 1로 작아 커? 이거 작아요. 작지? 즉 조금 왼쪽에서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게 좌극한이라고. 그럼 넣어봐. 1 빼기라는 건 한 0.1쯤 작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x가 1로 가는데 작다고. 그게 좌극한이야. 좀 작은 자극한, 좀 큰 우극한이야. 그러면 이거 y는 어디로 가고 있어? y는 점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죠? 그럼 다음 친구의 좌극한, 즉 왼쪽에 다가온다. 즉 1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오면 그때 y는 2로 가고 있다. 그럼 다음 친구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2인 거네. 우극한은 오른쪽에 다가온다.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1 플러스라고 쓰고요. 1보다 좀 크다. 한 0.1쯤 크다. 그러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y 어디로 가? y가 1로 가고 있고요. 즉 좌극한 2, 마이너스 2, 우극한 2인 거예요. 서로 지금 다른 수로 다가오고 있죠. 그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다음 주는 존재해야 됩니다. 즉 수렴한다 안 한다? 수렴 안 한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만 수렴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항상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항상 좌극한, 우극한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뭔 소리냐면 리미트 x가 a로 간대. fx 얘가 알파로 간대. 즉 어떠한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은 좌극한 그냥 내가 쓰는 거야. 좌극한이라고 그냥 이름 쓰는 것 뿐입니다. 좌극한 x가 a 마이너스 갈 때 fx 또 알파로 가고 우극한 이 우죠. 즉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다음처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가면 좌극한도 알파, 우극한도 알파 같아야만 수렴한다고. 바꿔 말하면 어떠한 친구의 극한이 존재하는지 판별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두 번 푸는 거라고. 좌우 좌극한 우극한 같다 이걸 푸는 게 극한의 존재의 판단이에요. 이해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절대값 x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한번 적어놓으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존재하니 극한이 존재하니 뭐 보는 거라고? 좌극한 우극한 보는 거라고. 그러면 다음 극한을 조사하라고? 그럼 좌, 우 부분 불어야지. 좌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인 거고 우극한은 리미트 x가 0 플러스를 할 때인 겁니다. 그러면 얘가 저역한 우극한이 절대값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값이 해결이 됩니다. 저역한은 x가 0보다 좀 작지. 그럼 음수야 양수야? 그럼 얘가 음수야. 그러면 x가 0을 작기 때문에 음수야.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4 붙어. 그럼 약분되면 리미트 x는 0 마이너스는 남는 게 지워진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겠죠. 상수함수니까. 맞아요? 네. 우극은 마찬가지. x가 0 플러스이기 때문에 루트 내부가 양수야. 그러면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뭐 해야 돼? 그냥 나와야지. 절대값은 절대값 내부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1이야. 지워지. 이거 약분하면 마일이고 약분하면 1일 거 아니야. 그럼 어때? 좌가 마일, 우가 1 다르지. 맞아요? 이거 수렴한다 안 한다? 수렴 나간다. 안 한다 라고 적어야 한다.